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건강을 참견하는 남자 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약사입니다.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자주 보는 편이세요? 저 엄청 좋아해요. 스트레스를 다 영화나 드라마로 푸는 편이거든요. 그렇군.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실 만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건강 이야기가 막 나와요. 맞아요. 이거를 우리 김 약사 선생님과 한번 참견을 해보려는데요. 최근에 드라마 봤던 것 중에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뭘까요? 괜찮아 사랑이야. 명작이죠. 네,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같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드라마에서 이광수님이 음성 틱과 운동 틱을 다 갖고 있는 캐릭터 연기해 주셨거든요. 네. 자, 볼까요? 아, 총정원이잖아. 아야, 네가 나가. 방해를 했지 지금 시장 중이고. 난 치료지. 오,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뚜렛 증후군. 7세 때 처음으로 발작 시작. 조 박사님 만나 약 먹고 행동 치료, 이완요법 치료 이제는 어쩌다 발작. 발작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아무 뜻이 없어요. 오, 이광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틱 장애와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침, 가래 이런 것처럼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소리를 내는 그런 음성 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일부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틱 혹은 뭐 근육 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틱 장애들이 보통 한 3세에서 8세경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틱 장애가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뚜렛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그렇구나.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광수님하고 성들이 계속적으로 약물 치료도 했다고 그러죠? 행동 치료에 대해서 완화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로 교정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속적으로 뚜렛 증후군까지 넘어가지 않고 짧게 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 치료 정도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 변화라던가 뭐 스트레스 요인을 없앤다거나. 근데 이게 뚜렛 증후군으로 이제 만성적으로 될 때는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랑 행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함께 해주는 분들의 응원과 사랑 또한 하나의 치료법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음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약사님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네, 같이 보도록 네. 하죠. 조정석 씨죠? 잘 봐요. 오. 연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사인들 하세요. 자. 하이바는 드릴 가져. 영상의 시작에 감정이 격해지니까 운동틱이 막 나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진짜 틱 이렇게 심해지는 거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틱 장애의 뚜렛 증후군의 악화 요인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새로 시작되거나 이럴 때 증상이 좀 더 심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자체가 유발 요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래부터 뇌 신경계가 좀 불안정했던 사람한테 환경의 변화라던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이 틱 증상이 막 너무 심해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라기보단 악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뇌 신경계 발달 문제나 좀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만약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학습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 네. 불안장애, 강박등이 날 수 있으니 3세에서 8세쯤에는 틱장애 검사를 꼭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김 약사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질문은 제가 먼저 할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 있어서. 하나씩? 틱의 증상이나 부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네네네. 한 가지 패턴의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 부위나 종류, 형태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어느 날 악화가 됐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운동틱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틱이 나오거나 뭐 운동틱이나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표면적 증상만 보고 좋아졌다 말하기는 어렵다. 자, 질문하세요. 이런 틱 증상 혹시 본인 의지로 이렇게 억제가 가능한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잡거나 누가 잡아줘도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뭐 몇 초죠.
이렇게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강력한 것이어서 움찔거리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미할 때는 완전한 제어도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제어가 더 힘들어집니다. 아, 경미하다고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제 약국에 약 받으러 오셨을 때 보면 정신과 약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틱 증상, 또레 증후군은 정신과 질환으로 볼 수 있나요? 오늘 질문이 날카로운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으로 치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틱장애는 정신건강의학 질환은 아닙니다. 틱장애는 뇌 기저액에서 일어나는 기능상의 문제인데요. 전두엽에서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서 입력을 하면 그 정보가 억제를 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니까 기저액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반응을 해서 그게 음성이나 또는 행동으로 과도하게 전달돼서 나타나는 명령 오류다. 마치 음식을 과하게 먹었을 때 체하게 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틱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틱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틱장애에 대한 좀 바른 인식과 이해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고 싶으면 옆에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